네, 자 오늘도 SML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셔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던져주고 가셨던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what up, yo? RPQ still up and in Sam Pro with 김 본부장님 and John Pro. You heard? 반갑습니다, 여러분. RPQ입니다. 네, RPQ. R 발음 잘해야지. RPQ. RPQ. 우리 한번 볼까? RPQ. 좋으신데요? 네, 래퍼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거의 전업 투자 그렇죠. 네, 하고 계신 정말 공부를 미친 듯이 하셨던, 물론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또 우리 래퍼 큐님께서는 서점에 가서 네. 책 살 돈이 없어서 하루 8시간씩 서점에서 눈치 보면서 그 주식 관련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이제 본인만의 투자 어떤 철학이랄까요, 투자 스타일을 이제 완성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투자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주식을 또 하시게 됐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혹은 뭐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얘기 좀 주십니까? 오늘은 정프로님이 너무 이 요약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의해서 이제 제가 구축하게 되었던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개인적으로 뭐 네. 계좌 인증 그런 거보다는 뭐 그냥 매매 일지를 써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증명되긴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3년차 진행 중이고 네. 뭐 오늘 아침에 뭐 뉴스가 났다고 아까 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살짝 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내려갔지만 물론 비중을 많이 줄였고 에코프로를 최고 올라갔을 때 7,700%까지 그리고 제일 많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던 방법을 좀 저의 접근하는 우선순위와 디테일에 대한 요약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그러면 한번 잘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런 걸 정리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그 주식 시장의 보통 주린이라고 생각하는 군중들은 그러니까 일단 약간 그러니까 주식하면 망해, 또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담을 듣고선 나온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면 보통 가격이 올라서 그 가격이 만들어낸 뉴스를 보고 군중 심리에 들어가서 물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면은 꼭대기 그리고 내가 팔면 그리고 그 팔 때는 항상 본전 근처 오면은 아니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어서 그런 후에 내가 팔면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항상 신고가 근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감하신 웃음이신가요?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뭐 10,000원에 샀다, 오랫동안 갖고 있다, 언제 팔았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목표와 관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먼 표대를 갖고 있어야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우선순위는 물론 이제 실전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인 거의 우선순위로 갖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의 진짜 뉴스를 보지 않는다. 네. 아니면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그런 것도 보지 않는다는 정도가 뭐냐면은 예시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 각자 자기가 일하는 업무나 아니면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이제 뭐 음악을 하고 또 이제 와이프도 안무가고 그래가지고 뭐 이쪽 엔터 쪽에 관해서 요즘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한 발 뭐 반보 정도는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 뭐 심지어 저희 이제 첫째가 뱃속에서 이제 6개월, 7개월 차까지도 와이프가 요즘에 그 뉴진스 분들 이제 핫하시잖아요. 뉴진스 분들 트레이닝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계속. 뉴진스 트레이닝? 네네네. 그게 뭐예요? 안무 트레이닝, 댄스 트레이닝. 진짜 가르치셨다. 오랫동안 안무를. 아내분이 뉴진스 가르치시. 올해 그러니까 계속은 못했고 이제 아기가 생겨서 6개월, 7개월 잘 때까지 하고. 뉴진스면 애기 낳을 때가 아니신데. 아니 근데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 뉴진스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가요? 아니 아기가 중요하지. 중요한데 뉴진스를 또 가르치셨어요. 올해 하셔서 이거 딴 얘기인데 뭐 21 시절부터 계속 트레이닝해서 네, 쭉 지금도 좋은 인연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트웬티원 엄청 좋아하시나요? 이건 이제 긴 얘기인데 네. 중요한 건 그만큼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아는 것보다 뭐 그 친구들도 먼저 이제 본 적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집에 오면 보잖아요. 그래서
잘 되겠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샀어요? 저는 안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혹은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 된다고 판단한다고 꼭 그거를 내가 바라보는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철저한 우선순위에서 그 접합지기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잘 됐고 화이팅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방법에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굳이 뭐 건드리진 않았고 네. 그 당시에 저번에 보여드린 그 일기 비중 포트폴리오에서 잠깐 있었지만은 물론 살짝 엔터를 갖고 있긴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 다른 회사 이건 지금 말고 다른 회사로 잠깐 이때 갖고 있었을 때는 JYP랑 이제 이런 거 위주로 JYP. 네 잠깐 갖고 있었고 네. 그것도 회사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뭐 그쪽이 더 뉴진스 친구들이나 이런 게 더 잘 될 것 같지만 주가는 별개다.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텔리가 말했던 움직이는 개와 같다 주인과 네네네네. 그런 거로 이제 생각해서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모든 거를 가능하면 배제하고 냉정하게 요 방법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시청자분들은 뉴진스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고 그런 곤란한 질문은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에휴 그런 걸 물어보시고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다 이쁩니다. 네, 트웬티원은 산다라박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분란이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JYP라는 회사를 수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투자를 다 하시기도 했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냐, 요거를 이제 정하는 거라고요. 네. 일단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저는 저의 목표를 항상 확실히 한다. 목표라는 것이 이제 주식에서 잠깐 뭐 좀 대박 나자, 주식에서 집 사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살아 있는 한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자산 증식, 주식으로 해가 이제 목표를 첫 번째로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정말 장기적인 물론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인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지금 100세 시대고 하니까 그리고 주식에는 또 특별한 은퇴가 없으니까 제 뭐 정신만 멀쩡하고 손가락만 멀쩡하면은 그래서 60살이면 청년 아니겠는가 이제 그 생각해서 60살에 1조가 첫 번째 목표고 네. 이게 정말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주도주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내가 최근에 3년 동안 기록하면서 했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주식 목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장기적인 목표.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만약에 방법이나 이론이나 원칙을 알더라도 결국 목표가 다르면은 사람이 실천까지 되지 않거든요. 나는 당장 뭐 만기가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 급한 돈일 수도 있고 당장 오르면은 필요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 텐데 내가 정말 여기서 하락이 오든 뭐 상승이 가든 정말 꾸준하게 평생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가 일단 첫 번적인 목표고 그거가 사실은 인내를 하는데 마음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네.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뭐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뭐 장기적인 상승은 했지만 그거는 이제 큰 그림을 볼 때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죽을 때 한 1조쯤 돼도 안 팔 거예요? 언제부터?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돈에 관한 철학과 생각은 제가 따로 있는데 네. 그건 또 너무 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들어야. 네. 평생 하신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가실 건가 아니면 어느 정점 찍고 뭔가 좀 그때부터 파실 건가? 가치 있게 쓰고 싶은 사실은 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60살이기도 해요. 근데 나머지 생각은 조금 뭔가 좀 가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가. 네네네. 물론 뭐 돈 많이 벌면 좋지만 그래서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올라갔구나 이거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지수보다도 훨씬 더 큰 하락들이 많이 맞았거든요. 혹은 지수가 뭐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에도 펀드는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1년, 2년, 3년치로 보면은 뭐 이제 피터 린치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쭉 우상향 뭐 20년, 30년 가다 보면은 네. 이런 거를 이제 목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표대를 확실히 갖고 그래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저번에 방송 나가고 이제 주위에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돈 얼마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머니 몰래. 그래서 제가 아니 오해하지 말라.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 결국은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그 가까이 돼서 확 올라가는 거지. 물론 지금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지만 아빠 망한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 아주 거의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좀 상위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래도 사람들이 60살 너무 멀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의 목표가 뭐냐라고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면 네. 그게 1년이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정해놓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여기 제가 2021년 건데 여기 밑에 이제 하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장이 그래도 추수가 끝나면 그래도 한 여기 상위권 좀 노란색 주황색으로 가는 게 목표고 업다운 하고 지금 이 중에 잘 가고 있다. 이제 요 정도 수준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 중에 가끔 뭐 해라 밥 사라 이런 친구들 있기 때문에 아직 네가 더 부자다라든가 아직 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자꾸 방송 나간 다음에 여쭤봐가지고 빨리 지우죠. 아직 돈이 없다 가는 중이다 라는 거고 네. 그걸 말씀드린 네, 거고 목표는 충분히 이제 어느 거 하신 네. 것 같고 네. 방법적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맞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나하나는 이야기가 많지만 현대 시대의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양털 깎기 시스템이다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어가. 주식시장이 양털 지금 주식시장이라기보다 이 사회 지구의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기도 하고 뭐 냉전 시대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기도 한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뭐 음모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우선순위로 무조건 두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100% 증명할 수 없지만 이거를 대입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은 나온다는 거죠. 상위 1% 혹은 뭐 그 더 소수의 뭐, 예. 양털 깎기 시스템이다 지금은. 아니면은 꼭 상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뭐 페드처럼 혹은 뭐 가려진 뭐 음모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자면은 뭐 영국의 누구다 뭐 무슨 뭐 음모론 뭐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저는 뭐 유대인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걸 알 필요가 있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가 존재하고 이걸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잘 나온다면은 그것까지는 뭐 이게 뭐 종교도 아니고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든 것을 확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 물론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최고. 공산당이 싫어요. 오해하실까봐. 근데 네. 어느 순간 거의 민주주의가 약간 거의 종교처럼 저 나라에도 민주화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라는 말들을 막 한다. 근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거고 나도 그걸 제일 좋아하지만 본질이 뭘까?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뭔가 진행하려는 데는 이면에 숨겨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근데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과 함께 결국엔 자본주의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평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회사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법인화 된다든가 어느 정도 회사가 잘하면은 결국 모든 회사를 주식시장으로 되게 만들어 놓고 내 회사인데 내 회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총칼이 아닌 주식시장으로서 이제 민주주의와 함께 들어가서 그걸 어느 정도 표현하자면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해서 양털 깎기인데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해가면서 지배층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개인적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로 거의 영순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깔고 네. 내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바, 제가 깨달은 바는 좀 세게 말하는 건데 인간은 특히 대중은 몰려다기 쉽고 군중 심리에 강력하다. 그러니까 우매하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했던 경험했던 분들 들어오면은 실제적으로 뭐 책 한 권 안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놀랍게도 그리고 피터 린치인가 누가 했던 말인데 냉장고를 사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는데 내 전 재산의 반을 들어가는 데는 3분밖에 고민하지 않더라. 라고 뭐 이런 좀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네. 보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네. 예. 책 한 권, 두 권 읽어보던 분들이 가끔 있고 아니면 정말 읽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군중 심리에 흔들려서 들어가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뭐 미시시피 버블부터 시작해서 튤립버블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정부화가 돼서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내 손에 핸드폰이 들어와서 그걸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디테일은 다르고 업다운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군중 심리로 우르르 몰려가더라. 본질은 같더라. 예, 폭락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시리 부모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정가 정말 가치대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군중이 몰려다니지 않다면은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본질은 군중이 몰려다니더라. 언제나 변함없이. 이거 존 템플턴도 이번엔 달라. The four most dangerous words in investing are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달라. 근데 언제나 같았다. 라는 거죠. 저는 이때 그거를 이제 0순위와 1순위로 두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 크게 말해서 주식시장은 저는 이제 주식에 거의 하고 있으니까 우상향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지배 기업이 자기네 그 테두리를 계속 관리하고 증식하려면 우상에 맞는데 중간 중간에 우매한 군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뒤졌다가 당하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뭐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지 아니고 않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노력하고 예.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뭐 표현하자면 요즘 세력들이 그걸 바라보고 사용하는 건지 그렇기 위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친구들한테 표현하는 거는 짜장면 값이 500원이 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자본은 무조건 우상향할 수 없다. 지금 같은 그러니까 캐시를 찍어내고 물물 교환이 아니고 디지털 머니로 바뀌는 시대에서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뭐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엔 순환함에 오르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달걀의 이론처럼 채권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갔다가 뭐 주식으로 갔다가 요즘에 이제 코인도 좀 거긴 자리를 잡을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대륙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브릭스가 있었고 뭐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뭐 선진국이 갈 때 뭐 미국이 잘 안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주도주 중에서도 1등, 2등, 3등 주도주가 갈 때도 강세장에 주도주 안에서도 뭐 에코프로, LNF, 뭐 세레닉스 너무 많지만은 그 안에서도 어쩔 때는 시총 사이즈별로 어쩔 때는 뭐 회사 이름에 따라 어쩔 때는 뭐 그 결은 다르지만 언제나 항상 순환하며 가더라. 그리고 순환하는 이유는 순환할 때 단기적인 꼭대기에서 군중이 몰리면 또 조종하고 결국 본주름을 팔고 또 다른 거 순환할 때 못 팔고 있다가 물렸으니까 네. 다른 거 순환하면 거기서 꼭대기 잡고 이게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이클 주식이죠. 네, 사이클이죠. 우리나라가 특히 맞습니다. 순환네. 그리고 많이 말씀이고. 요거 중에 요거 잠깐 디테일 이제 중요한 거라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한국 주식만 갖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네. 이제 단순하게 이거 좀 예전 자료긴 한데 위에 게 이제 코스피 네. 밑에 게 이제 미국장입니다. 다우지수. 물론 근본적으로 우상향을 했으나 첫 번째 80년도 1월 4일 100포인트 시작했을 때 그리고 86년도 87년도 88년도 트로이카 장세를 시작했을 때 물론 미국도 갔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신흥국이어서 핑계는 어떻게 될 수 있으나 압도적으로 한국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 예를 들면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결정했던 분들은 80년대 말, 네. 90년 초반. 90년 초반까지 뭐 IMF를 비롯한 큰 박스권 그때 미국은 압도적으로 많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은 앞에 10년 이게 보통 10년 주기인데 꼭 10년이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미국 역시 미국이지 미국은 우상향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다음 미국에 많이 투자하면 한국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뭐 제가 표현한 이제 차화정 장세 차화정이 아니고 조태철이 조선태양철광 네. 해서 쭉 올라가는데 미국은 반토막도 반등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앞그림 보고 한국이구나. 그럼 박스피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다라고 결정을 할 수 없으나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는 높은 확률에 더 표현하자면 이제 걸겠다라는 거고 앞그림 그러니까 모든 게 순환하며 간다도 마찬가지고 군중은 앞그림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쯤 됐으면 이제는 미국이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뉴스는 안 보는데 관점은 그냥 10년, 20년 다니시네. 아니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걸 보고 놓고 말씀하세요. 간다면 이렇게 간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이것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은 결국에는 양털깎이 시스템이고 결국에는 군중을 몰려다니고 결국에는 앞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주도주의 특징과 같은 거죠. 듣보여야 되는데 10년 정도 사람이 익숙해져 있으면 앞에 차트 보고 거기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주식 시장일 수도 있고 업종일 수도 있고 뭐 종목일 수도 있고 근데 군중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10년 정도 지수가 움직여주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결국 이제 양털 깎기로 팔아먹기 위해서 강세장에서는 지금 오늘은 이제 강세장의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이름으로 홍보해서 시장 자체를 꼭대기에서 팔아넘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우.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네. 강세장은 죽어서 주도주의 이름을 남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꼭대기쯤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량주가 됐다는 앞그림을 보고 2, 3년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강세장 끝나고 이제 한 10년은 최소 10년은 본전이 오지 않더라. 그래봤자 제가 듣보라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듣보여야 된다. 소위 말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업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리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번 강세장이나 혹은 뭐 박스피나 폭락이 왔을 때 앞그림 보고 전 강세장에서 주도주였던 우량주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업종에 보통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쉽죠. 그렇게 보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10년, 길면은 한 30년이 되도록 뭐 트로이카 같은 경우는 안 가요? 거의 뭐 슬픈 현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원칙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원칙이. 아주 진실 같으면서 또 한 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너만의 생각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난 이걸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예. 그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아까 정프로님께서 물어보신 그 원인이 뭔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원인에 대한 해석은 그 산업계에 있거나 이 업계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많이 달라요. 맞아요. 다 나오는데 그 해석도 하나의 생각의 사고의 방식이지 또 맞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그 툴을 자기 걸로 해가지고 내면에 연결시키는 건데 일단 긴 관점과 그렇죠? 예. 군중 심리의 뇌하부동 맞나?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또 오늘도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네, 좀 마지막으로. 핵심으로 좀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가능한가? 1조만 가능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가 가능한가? 주도주만 집중했을 때 누구나 예를 들면은 워런 버핏이 아니고 워런 버핏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던 큰 종목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량주 좋은 주식을 좋은 주식 그러니까 로또 번호 1등은 신문 1면에 대문짝 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신문 78면 96면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코카콜라 아니면은 뭐 질레트 갖고 있는 거 워런 버핏이 이제 장기가를 갖고 있는 것도 봐도 그렇고 각자 주도주도 그렇고 뭐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의 주식이었던 게 아니고 차화정, 조태철, 트로이카 지금 뭐 BBI지 뭐 이름 바뀌었지만은 BBI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사고 팔고 고민했을 법한 건데 결국에는 그거를 옳은 판단하에 옳은 시간대까지 갖고 있지 못한 것 오래 네. 갖고 있지 못하는 그죠 거. 오래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드린 이유는 어려워서 막 정말 비밀리에 2,000개 종목 중에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보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가능한지 조태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날짜는 뺐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 평균 15배에서 30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조선주라는 게 작은 조선주 꼭 어떤 뭐 수주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대형주 그 당시에 장을 주던 업종이 15배에서 30배 03년부터 혹은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슈를 줬던 그 친구는 142배가 갔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던 종목이었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요. 140배 갔어요. 142배 제가 이거 찾아서 넣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쵸 슬펐죠. 다 슬펐죠. 그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1등, 2등, 3등 주도주 순대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뭐 50배 전후. 요거는 이제 대표가 있었지만 OCI 같은 친구들. 네. 그리고 철강같이 포스코처럼 아주 오래되고 우량주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도 못 가도 7배에서 뭐 고려아이언 이런 친구들은 거의 15배까지. 결국 시청이 작거나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 아닌데 아는 종목. 공포에 들어보지 못한 우량주가 아니었던 종목들을 사서 주도주가 선별되면 실전에서 군중이 광기에 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가 2, 3년이 광기에 갈 때까지 할수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이 모든 특징들 이 우선순위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그보다 우선순위 되는 거는 결국 내가 올바른 선택인가 아닌가는 내 판단이 아니고 시세에게 물어본다. 시세가 어느 순간 얘가 1등, 2등, 3등 주도주가 나오면 저는 그걸 팔아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소위 장사할 때 그러니까 주식할 때만 사람이 다른 게 빨간 옷 5장, 흰 옷 5장 갖고 와서 장사를 할 때 빨간 옷이 잘 나가면은 흰 옷은 떨어져 버리고 빨간 옷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만 하면은 빨간 옷 잘 나가면 빨간 옷 팔아서 흰색만 들어와요. 물타기를 흰색 열정 주세요 이렇게 희한하게 우리가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 서너 개 이렇게 사놓고 그 다음에 하나가 주도주로 갈 때 타다. 판명이 난다. 간다 확실하게. 싶으면 나머지 두 회를 팔아서 그 한 해에 더 태우신다는 거군요. 집중해서 끝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 흥분할 분할로. 때까지 갖고. 왜냐면 내가 살고 파는 날이 정점이거나 그렇지. 고점인 걸 모르니까. 기본 원칙인 거고요. 차화정 때도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큰 기아차가 14배, 2년 반까지. 그리고 뭐 작은 박스권 중에서도 뭐 화장품, 가구, 식품주 뭐 100배, 그렇죠. 30배, 50배 수도 없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물론 이거를 보수적으로 아까 봉호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 수 없고 그리고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중에 또 비중을 바뀌어야 된다면은 당연히 그게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100배 뭐 이렇게 날 수가 없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3년 5년 가면은 그래도 자산의 뒤에 영화 하나는 붙일 수 있겠다. 보수적으로. 숫자가 그렇죠. 바뀌죠. 네. 여기서 실패하고 단위가. 정점 고점이 아니지만 여기서 집중해서 3년 5년 있다면은 보수적으로 영화 하나 붙이겠다. 그래서 60살까지 강세장 꼭 우리나라만 아니더라도 강세장 3번 4번만 오면은 야, 실패해도 한 1,000억 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운이 좋으면 1조는 이제 목표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다지난 거 이거 보고 누가 얘기 못하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3년 동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전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디테일과 실전에 관한 제가 어떻게 했는가에 네.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혀를 쳐신. 아니요 지금 아주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주도주 그 때마다의 주도주는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 주도주라는 걸 사실 고르는 게 아주 어려운 데서 막 찾아내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냥 분명히 한참 얘기되는 그런 주식들 중에 하나일 텐데 정확하게 모르니 그 후보들 한 세넷 뽑아놓고 투자했다가 뭘 줬다가 그 중에 하나 주도주로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면 나머지 물 줬던 애들 다 끌어다가 걔한테 몰빵 그리고 2, 3년 기다리면서 정말 모든 군중 모든 대중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며 빚 땡겨갖고 그 주식 살 때쯤 빠지면 된다. 맞습니다. 제가 뿌듯하네요. 근본은 맞습니다. 100% 예.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해한 거 실천하고 달라서 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요새 이게 쉽지 않다. 아니 모래에서 바늘 찾듯이 어떤 주식을 찾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찾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이해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 안 볼 때, 맞습니다. 남들 잘 안 볼 때 사가지고 지금은 저 그럼 끝으로 2차 전지가 주도주는 맞죠?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03년에 시작했는데 사실 지수는 네. 05년에 시작했다고 지수 기준으로 본 것처럼 네. 지금 코로나 이때에 일단 시작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폭락 때 2020년 3월에 2, 3년 근데 전에. 이제 한번 뭐 전쟁이라 이런 걸 핑계로 그리고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업다운이 심해졌고 1등 주도주는 선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등 주도주라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때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보면은 1등은 2차 배터리였다. 2차 배터리일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올해 제일 많이 갈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10배고 20배 그렇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치면은 1등일지 모르겠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바닥으로부터 제가 들어갔던 때부터 시작하면은 1등은 선별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로봇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것도 저번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레인보우. 네, 지금 제 비중과 포트폴리오인데 요 비중에서 로봇을 거의 반 갖고 있던 것도 물론 지금은 좀 반반으로 좀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보통 그래도 한 3개 정도 나누거든요 업종을. 지금 약간 특별하게 순간적으로 반반인데 요 순서도 적어도 확률적으로 기대 수익률 대비 제 기준 단기 1년 정도는 로봇도 못지않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넣고 요것도 만약에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로봇가 좀 더 간다 순간적으로 업종이 그럼 이제 더 태울 겁니다. 2차 배터리를 줄이고. 두 개 보는 거지. 네,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 빠지지 않고 로봇가 더 가면 더 태운다고요? 더 살 겁니다. 태운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2차 배터리가 더 가는 업종별로 간다? 그럼 당연히 로봇 잘라서 비중 옮길 겁니다. 근데 많이 한 번 냈는데 여기서 둘 중에 뭐가 주도주를 한 번 더 갈지는 본인이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놓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결단을 빨리 까이고 결단을 과감히 따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집 부리지 말고. 맞습니다. 내 주식 샀는데 내 주식 빠진다고 저 새끼 고소하고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그 주식이 내려갈 때 올라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 탓이거든요 결국엔 다. 남 탓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 뭐 AI라든가 지금 예상치 못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조건에 맞는 친구가 업종에 다시 부상되는 걸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조금씩 분할로 뭐 5%, 10% 옮길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일단 오늘의 포지션은 이때 기준 아직 변한 게 없다. 네네. 아주 플렉시블한 생각이 네네. 있어요.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진짜 나는 100% 공감하는데 그래요?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널리스트가 네. 어떤 주식을 내가 저기 안 좋게 봤어. 근데 주가가 목표 주가에 더블로 올라갔어. 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 바꾸잖아요. 커버 안 하거나, 네. 그렇죠? 한참 동안 커버 안 하거나 나중에 와서 그 나쁜 의견을 치잖아요. 근데 계속 쳤는데 계속 칠 수 있어. 근데 안 꺾이잖아.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한 6개월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3개월 6개월 가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인정을 해야 돼. 자기 틀렸다는 거를. 아 애널리스트도 네. 당연히 그렇게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는 한다는 거꾸로 그 이제 팔아야 될 시기인데 계속 바이라고 또 목표 주가를 3배 4배 부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 다른 주도주로. 근데 계속 그냥 바이라고 해서만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처음에 40%였는데 200%가 된 거야. 그럼 어느 순간 그 커버 안 하지. 그쵸. 자기 고집 때문에. 그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느 정도 있죠.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데 실전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쪽박 차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RPQ처럼 하셔야 되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은 너무 쉬운데 네. 이게 내 손가락이 누를 때까지 그걸 깨닫고 실패해보고 반복해서 내 머리는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 손가락이 이미 눌렀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이게 겨우 저도 이제 자기 돈 가지고 한 1,000만 원에서 3만 원 손해 해봐야 보고 됩니다. 경험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한참 더 받으면 되잖아.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시작할 때 시작할 어렸을 때, 때는 네. 시작할 때.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한참 더 되니까. 오케이. 우리 RPQ님. RPQ님. 예,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저희 진행 하나 하실래요? 그럴까요, 진짜?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네. RPQ님 방송하시면 재밌어요. 재밌으실 것 같아. 네.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우리 네. RPQ님은 한 번 더 또 뵈야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네네네 우리 RPQ님과 함께 제 시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래퍼 RPQ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본부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